이쪽의 연속성보다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전까지 반도체 버티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가 분명히 바뀌는 모습 확인을 하실 거예요. 반도체랑 2차전지 항상 반도체랑 2차전지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 이제 낙폭과대 그 컨셉이니까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낙폭과대 종목들 섹터들 빈집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가 좀 약한 측면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고 바이오 쪽만 빼면은 뭐 네.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오늘의 히어로는 지주사. 예, 네. 방송에서 계속 아마 그 점심에 요구할 때 지주사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코오롱도 얘기하셨었고 네. 현대, 뭐 한화 다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인데 오늘 거의 뭐 불을 뿜잖아요. 네, 코오롱이 이게 지금 21%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코오롱 그다음에 이제 CJ 이런 것들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오늘 SK 그다음에 HD 현대 이런 것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고 CJ는 어제 이제 뭐 한 4% 정도 움직임 나왔는데 코오롱이 뭐 진짜 강하죠. 그러니까 지주사가 왜 오르느냐라고 시장이 막 갸우뚱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이런 움직임들이 1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지주사. 그 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오는 증권주 뭐 그런 컨셉에서 밸류어 플러스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코오롱이 진짜 세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주사 쪽으로 이제 컨셉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뭐 분위기들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 지금 HD 현대 같은 경우도 12% 급등이고 네. SK 같은 경우에도 9%대 급등. 뭐 한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뭐 워낙 언급이 많이 되니까 이게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해서 지주사 쪽이 특징적으로 상당히 이제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움직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좀 움직임 나오고 있는 거. 상대적으로 지금 화장품이랑 그간에 조금 강했었던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휴젤 이런 것들 이제 한 5%씩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마리서치는 진짜 뭐 11선, 5위선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네. 모습들 정도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강해요. 네, 정말 네, 강해요. 상당히 강하고 상당히 강하고. 근데 이제 오늘도 웃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좋은 시장에서도 조금 애매한 좀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오르기는 하는데 네. 이만큼 올라도 아직 한참 남았고 그쵸. 과연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또 반도체 없고 2차 전지 없으면 또 소외되는 시장이고 네. 이러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주도주가 좀 끌었었던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전혀요. 뭐 전혀는 아니고. 그럼 조금 오늘의 반도체 2차 전지의 아유, 상승 뭐 아니면 좋은데. 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상승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고 계시는 상황?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려면은 사실 연속성이잖아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의 연속성보다는 기존 주도주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방산이랑 조선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먹을 게 있냐라고 이제 하면은 저도 자신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추세적으로 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래도 연말까지 계속 그래도 매매를 붙이던 아니면은 뭘 해볼 만한 것들은 결국에는 뭐 지주사, 그 다음에 증권주, 그 다음에 이번에 1분기 실적 잘 나왔었던 종목들, 네임드 종목들. 네. 대표적으로 삼지엔터 이런 것들 살아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게 움직이다가 또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살아있다가 움직임 나온 거, 뭐 APR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다가 쏘아 올리고 해서 뭐 LIG 넥스원도 지금 오늘도 이제 뭐 강세 움직임인데 이게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게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익단이 확실히 보이는, 그러니까 사실 현대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는 약간
약간 갸우뚱하는 거죠. 이익단에서. 그러니까 턴을 확인하고 사자라는 시각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오면은 또 한번 차익 실현하고 가자 이런 생각이 더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그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실적이 잘 나오면 거기서부터 아 턴했구나 하면서 컨빅션하게 거기서 이제 시장의 색깔이 바뀔 거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뀌겠지. 지금 시장에서 내가 굳이 이익 가식성이 되게 높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섹터를 팔고 여기가 턴할지 아닐지 모르는 섹터를 이제 1분기 실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2달 정도를 내가 그 고민에 계속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기다릴 투자자들보다는 그냥 이익 잘 나온 기업이 더 잘 나올 테니까 그쪽에서 붙어서 매매하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최근에 패턴인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에 꼭 하루 이틀 전에는 국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그쵸, 강한 올려요. 움직임들 네. 미리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한번 실적 보자.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런 수급들도 오늘 좀 같이 맞물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단에서의 변화가 있느냐 이건데 기존의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이익의 변화가 없으면은 기존에 강했던 이익 네. 잘 나오는 업종들 중심으로 갈 걸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 알겠습니다. 이익단이 이제 확인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면은 2분기 실적 프리뷰 나올 때 그때 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맞든 틀리든 네. 그 이익에 대한 이제 그 컨센을 프리뷰를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조금 세게 이익 추정치를 올리거나 턴어라운드 추정치를 올리면은 그때 그쪽 섹터가 이제 쫙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을 보여주면 시장이 아 애널리스트 말이 맞는구나 그리고 네. 시장이 정말로 이쪽이 턴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치고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그냥 일부 물량 소화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2달은 너무 길어요. 여기서 내가 확실히 이익이 턴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접근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직 관세 영향도 계산기 아직 덜 두들겼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계속 좀더 뭐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존 주도주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종목들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 최근에 짱셉니다. 카카오도 지주사 어떻게 좀 들어가나요? 넣어주나요? 네, 어쨌든 카카오를 들고 계시는데 기다려서 평단 근처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카카오가 지금 거의 3일 연속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기는 한데 연속성은 얼마나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게 사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전전이죠. 전전 정권 때 이제 네. 쫙 이제 문어발 식으로 여기 대표적인 지주회사죠. 계열사가 얼마나 많은데 한 100몇 개 된다라고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비상장이랑 이런 것까지 합쳐서 어쨌든 그런 이제 움직임도 있는데 결국에는 새로운 뭐 뉴 비즈니스가 있어야 시장에 임팩트를 주는데 지금은 그냥 수급발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냥 자리가 보이잖아요. 누구나 보는 자리 36,000원에서 44,000원. 그냥 박스권. 네, 박스권 올라오면은 42,000원 여기서부터 44,000원 사이부터는 물량을 뭐 정리하시고 익절하시고 여기를 진짜 세게 넘겨준다. 네. 그러면은 시장이 그래도 네카오를 다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빈집에서 좀 올라오는 거 정도. 그래서 42,000원부터 44,000원대까지는 여기는 그냥 익절 비중 조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페이는 어때요? 사실 카카오는 박스권이기는 한데 카카오페이는 지금 거의 추세가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요거는 저기 뭐죠? 뭐 인수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제 뉴스 나온 게 스페이. 네, 그렇죠. 스페이 인수한다라는 그 모멘텀이 이제 조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모멘텀으로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 쓰세요? 스페이가 뭐예요, 근데? 그 SSG. 정윤주 회장님 들으시면은 아, 이거. 지금 한 명 구독 주셔신 게 아마 정윤주 회장님이 아니실까? 네. 스페이.
네, 아, 스페이. 네 그래요. 안 씁니다. 네, 그쵸 안 쓰시죠? 네. 네, 무슨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장에서 그냥 모멘텀을 한번 붙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익절 타이밍들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절 타이밍을 지금 조금 노려보자. 근데 한창 좀 추세를 탔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그쵸. 뭐 거래량 터지고 근데 뭐 4만 원 정도에서 뭐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가 여기서 애드업 되면은 주가 한 번 더 그 재료로 튀어 오르긴 하겠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뭐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좀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냥 잠깐 땡겼다가 내일 또 다시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세요? 저는 지수가 좋아졌다가 맞는 것 같고 네. 뭐 반등에 대한 여지는 사실은 내일 만약에 뭐 엔비디아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춤하더라도 대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일단 제가 제 지수 차트를 열어봤거든요. 네. 제가 강한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은 코스피 지수 차트의 위치를 봤을 때 최근에 일주일 사이 동안 지수가 좀 못 났었잖아요. 그 구간이 지표로 본다라면 전고점 위치였기 때문에 지수가 좀 숨고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자리 보시게 되면은 그 위치를 확실하게 뛰어넘었고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처럼 보이는 몸통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에 대한 테스트가 이제는 지지선에 대한 테스트로 바뀔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온다면 조정이 된다라면은 최근에 고점 라인 때 박스권의 상단 라인 때가 괜찮은지 안전을 테스트하는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파트가 좀 오랜만에 반등을 또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신저가로 밀리고 있는 시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반등을 했어요. 네. 이거는 저가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투심의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생각보다는 단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정부와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사실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나 할 거야 라고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괘씸죄로 얼마만큼 강도 있게 규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쉽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대한 이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미국 안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개발 투자와 또 경기에 대한 뒷받침 역할을 못하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를 하되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칩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들 네. 계속해서 규제를 해 오다 보니까 하이엔드급 안 팔고 그다음에 중국용 맞춤이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용 저가용으로서 맞춰보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방법을 계속해서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 수요가 끊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조금 잊고 있을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국에 버금가게끔 키울 수 있는 대체 시장이 있다.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중동이겠죠? 중동 맞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 중동 순방을 통해서 중동에서 투자에 대한 교류를 이끌어냈는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미래첨단 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엔비디아가 빠질 일은 없는 상태인데 엔비디아는 그 정부의 일과 함께 중동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최근에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종합이 될 것 그러니까 봉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래 지난해 연말부터 연초 때까지 구상했었던 블랙 웹 시리즈하고 루빈 시리즈에 대한 부분들이 젠스왕이 내년이 아니라 올해 출하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대한 전망으로 많이 해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예측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다. 조금 긍정적으로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종목 질문이 있었는데 이정선님께서 SK 하이닉스
19만 원에 들고 계시는데 팔까요? 대답해 주세요, 플리즈라고 하셨습니다.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면은 계속 네. 들고 가도 된다에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때요? SK하이닉스 19만 원에 들고 네. 있다라고 하시면? 수익 구간이시고요. 네. 들고 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쉽게 파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두 종목을 좀 비교를 했을 때 내용은 현재도 내용은 SK 하이닉스가 맞죠. 근데 위치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따금씩 들썩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응집했기 때문에 폭발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힘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외국인 수급과 같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만약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에 가장 실적에 대한 기조를 따르고 있는 거는 TSMC,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욕심 부리면서.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지금 팔 때는 아니다. 더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자. 아직 팔 때 네. 아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지만님께서 YC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마이너스 7% 구간이래요. 비중은 15% 정도 되시고요. 삼성전자 전망이 좋다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물타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YC 현재 네. 물타기 마이너스 7% 구간에서. 저는 콜. 근데 콜. 이제 물타기라는 개념보다는 비중 확대 개념으로 네. 더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정말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소원해지고 아무리 할 일 없다 하더라도 네. 한 번쯤은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의 지분 매입으로 통해서 이름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이 결국엔 시장에서는 삼성의 지분 투자한 기업에 대한 꼬리표가 영원히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는 항상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주가의 위치는 바닥을 의심하게 되는 다중바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주목받을 수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다면 하반기 때에는 턴어라운드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생각보다 늦기도 했지만 네. 올해 3분기, 4분기 때는 반도체가 주인공일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지고 가야 된다. 네. 반도체 종목들은 쥐고 가야 된다. 또 삼성전자랑 워낙 또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또 기대는 한번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원익 IPS 꼭 좀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38,4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도 40%라고 하세요. 물타기를 계속해서 손실이랑 비중이 계속 늘어나셨대요. 5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점점 지쳐가고 대책이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좀 좋은 방안을 찾고 계시는데 원익 IPS는 지금 비중이 40%면은 적은 편이 아니시고 또 38,400원에 계시는데 뭔가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 반도체 버티자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동일할 것 같아요. 5년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은 제가 단번에 드릴 수는 없는데 5년이라는 기간으로 개월수를 따지면은 몇 년이죠? 70개월이 넘나요? 70개월인가요? 네. 네. 6개월만 조금만 더 참아보시죠. 그동안 6개월만. 기다렸던 시간에 10분의 1 정도만 좀만 더 기다려보시면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 회복이 됩니다! 라고 말씀은 없지만은 네. 주가가 분명히 바뀌는 모습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올라온다가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분명히 추세가 올라가는 그림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믿고 홀딩. 믿고 홀딩. 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이제 한 6개월 정도만 조금만 더 네. 기다려보자. 그때는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